지난 13일부터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의 무력 충돌이 밤낮 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이 이란의 국영방송사를 공습하는 모습이 생방송 도중에 포착이 됐습니다. صدای متجاوز به خاک وطن صدای متجاوز به صدای حق و حقیقت است. آنچه که ملاحظه کردید، صدایی که شنیدید، فضای غبارآلود استادیوم 방송하고 있는데, 뉴스하고 있는데 거기가 이 폭격을 맞은 겁니다. 상당히 충격적인데 어떤 상황인 거예요? 네, 현지 시간 17일인데요. 이란 국영방송 본사 건물이 이스라엘군의 공습을 받아서 방송사 건물에 폭탄 4발이 떨어졌고요. 직원 1명이 이번 공격으로 사망한 것으로 현재 전해지고 있습니다. 공습 당시 생방송을 진행 중이던 뉴스 네트워크의 사하르 에마미 앵커가 서둘러 대피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고스란히 잡힌 건데 영상에는 폭발음과 함께 화면이 흔들리고요. 생방송을 진행하던 스튜디오에 먼지와 파편이 흩날리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공습 이후 생방송은 즉시 중단이 됐고 화면은 사전 녹화된 프로그램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저렇게 폭격을 당한 겁니다. 자, 이에 앞서 이란은 극초음속 미사일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했다고요? 그렇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4일 이란의 반관영 통신사 파르스 통신은 이란 정예군 이슬람혁명수비대 항공우주군이 이날 이스라엘 공습에 케이바르셰칸이라는 극초음속 탄도미사일을 동원했다라고 하면서 군 관계자 말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현지 SNS에는 해당 미사일로 추정되는 이란 미사일이 이스라엘의 한 정유 공장 인근을 타격하는 모습이 공유됐는데요. 해당 미사일은 마하 13, 그러니까 시속 약 15,900km 이상의 속도로 대기권을 날아 목표물을 타격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란에서 이스라엘까지 도달하는데 15분이 채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 이스라엘과 이란의 교전이 장기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러자 탈출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고요? 예, 이란에서도 테헤란을 탈출하려는 차량 행렬이 끝도 없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낡은 방공호 외에는 사실상 대피 시설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예. 이스라엘이 이번에 이란의 군 지휘부를 겨냥해서 주택가까지 폭격을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그 주민들이 공포에 휩싸이면서 지금 탈출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스라엘도 이번에 이란의 공습에 방공망이 뚫렸거든요, 일부. 예. 그렇다 보니까 이스라엘 주민들도 불안감이 이제 확산이 되면서 일부는 또 사재기에 나서기도 했고 현재 우리나라 교민 600명 가운데 일부도 긴급 대피를 시작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민, 이스라엘에 있는 우리 교민도 지금 대피하고 있는데 교민들의 상황 직접 들어봤습니다. 한 30명 가까이 이제 이동을 합니다. 어제 6분 먼저 가셨고요. 또 한 23명 정도 가셔가지고 1차, 2차로 여러 남방으로 나가십니다. 다수는 좀 남아 계시려고 하는 상황이고요. 일상생활 있고 삶이 있고 직장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뜻 바로 나가지는 못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 환경들 때문에 마음은 있어도 나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좀 상황을 좀 추이를 지켜보다가 가정만 내보낼까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아직은 조금 더 지켜보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피난을 신청한 교민들은 한국으로 오는 겁니까? 상당수는 한국으로 돌아올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피난을 신청한 교민 23명 있는데요. 한인회가 대절한 버스에 탑승을 해서 육로를 통해서 국경 검문소를 거쳐 지금 요르단에 입국한 상태입니다. 요르단에 도착한 우리 교민들 다행히 모두 안전한 상태라고 하고요. 한인회가 준비한 다른 교민집에서 일단은 머무르고 있는 상황인데 황성훈 제2스라엘 한인회 부회장 얘기에 따르면 23명 교민 중에 상당수가 요르단에서 출발하는 비행기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입국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제일 빠른 경우에는 17일에 출국을 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일부는 또 한국으로 이동하지 않고 현장에서 상황을 좀 지켜보는 교민들도 있다는 거예요. 현지 숙소에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머무른 뒤에 이스라엘 상황이 안정되는 것을 보고 복귀를 결정할 그런 상황도 사람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뭐 이스라엘에서는 우리 교민들이 대피를 하고 있고 이란도 이게 여행 경보가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요. 3단계가 있으면
아예 나오라는 겁니다. 거기에 계시지 말고. 지금 그 3단계가 내려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요, 오늘 오후 1시를 기해서 이란 전 지역에 여행 경보를 발령을 했는데 기존 발령된 이란 일부 지역에 대한 여행 경보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이번 조치로 이란 전 지역이 여행 경보 3단계 출국 권고로 지정이 되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좀 중재에 나설지 주목이 되는데 캐나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트럼프 대통령, 이 G7 정상회의 일정을 중단하고 조기 귀국을 결정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격화하고 있는 중동 상황을 이유로 조기에 귀국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이에 따라서 예정됐던 한미 정상회담은 열리지 못하게 됐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따르면요, 수세에 몰린 이란이 공격 중단과 핵 협상 재개를 원한다는 뜻을 제3국을 통해서 미국과 이스라엘에 보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올린 글에 따르면 이란은 진작 거래를 했어야 한다. 모두 즉시 이란의 수도 테헤란을 떠나야 한다.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테헤란을 떠나야 한다라는 얘기는 이스라엘의 계획된 추가 공습이 임박한 것이 아니냐. 이런 관측을 나올 수 있게 하는 부분이거든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급하게 미국으로 다시 돌아간 만큼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